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학생의 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날을 기념을 크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퇴색된 느낌이 드는데, 이날은 그 1929년 11월 3일 바로 오늘 광주에서 일어난 그 학생 항일운동의 그 날이 되겠습니다. 1929년이면 이제 기독립 그 운동이 있고서 이제 10년 뒤에 있었던 일이네요. 네. 한참 그 이제 일제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으면서도 명분상으로는 이제 문화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언론사도 이제 허가를 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화책도 쓰고 하던 그런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불현이 그 일어났던 젊은 그 학생들이 그 항거의 표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이 이 만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28일이 이제 세계 그 애니메이션 데이였죠. 말하자면 이제 세계 만화의 날이었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바로 11월 3일을 만화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일단은 그 두 날이 서로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이제 있겠죠. 어찌됐든,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학생의 날, 그리고 만화의 날, 이 두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이자 바둑의 날이죠. 11월 5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날, 그 샤프 028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11월 5일 날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 번호가 이제 28번이고 그다음에 그 방송의 그 유튜브 주소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소상공인의 날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날로 11월 5일임. 야, 이 날이 이제 소상공인의 날이다 이거죠. 그 소상공인을 제정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바로 이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 있으니까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쓴 책이 이제 한 두 권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어느 늙은 전사인 노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표지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치 이게 태극 문양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인데 태극기가 이렇게 있고, 제가 한 노인을 이렇게 이제 붙들고 이렇게 길을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뒤는 완전히 그 이제 도시의 어떤 풍광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 뭐 태극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사진이 있고 프로필이 있고 그런데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라는 이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갖다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이 수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데 그 수혜를 누가 보는 것이냐. 이제 그런 상당히 좀 역설적인 그런 그 이제 내용으로 이제 글을 이제 쓴 건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이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라고 정의가 된다. 이 용어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2018년 시간급을 2017년 대비 16.4%를 인상하여 시간당 7,530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기준하여 월급을 157만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달에 209시간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7만 3,770원 이상, 이 이하로 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적용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네, 정말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돈을 주고 싶어도 이제 못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까지 저렇게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뭐 이 땅에서 사업을 편안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 이제 사업자인데 저것이 그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을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명징하게 처리되는 결과이다. 어린아이 같은 짓이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 이 도미노 현상으로 차상위 계층 임금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아니 그러한가? 근데 차상위 계층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최고 경영자까지 다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사업주로서의 경상 비용의 증가와 재료비의 상승을 맞대하게 되니 기존의 한계 비용을 지키는 선에서 노동자의 수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추진하여 인건비의 상승을 제한 내지 유지를 하게 된다.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경상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데 재료비도 늘어나고 인건비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늘어나면 그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재료비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인건비를 계속 증가해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뭐 매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뻔한 거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같은 업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거리라면 정말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그 매출을 올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출이 그 뭐 말같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나요? 예? 어디 그뿐이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법적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일자리를 빼앗는 거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하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인원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은 직종, 상승된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해진 법칙이다. 그런데 그 상승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에서도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아니 그러할 것 같은가. 정말 그렇죠. 물론 GDP는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GDP의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 자꾸 그렇게 일어나고 점점 뭐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데 그냥 숫자로 표현되는 가격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합산해 갖고 달러로 나누니까 우리나라 GDP가 뭐 35,000이네, 4만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도 허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인건비의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업자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보전을 한다는 것인지 무지렁이는 이해가 설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민간업체 월급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보전액 예상치를 보니 10,000원 인상의 경우 16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계산을 정부가 잘했느니 틀렸느니 하면 말이 많다. 많은 업체들이 이를 지킬 여력이 없으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자동화도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자동화 한다고 해서 뭐 오늘 아침에 그래 자동화 하자 해놓고 내일 아침에 자동화 기계가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런 자동화 기계를 만들려면 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이에 문을 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동화도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투자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도저도 안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다. 법이란 물이 흐르듯이 가는 것이라더니 관련 법에 의해서 정말로 물 흐르듯이 사업체가 정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의 급여는 그 노동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비례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건 속학이 아니더라도 이건 뭐 뻔한 거예요.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겠어요. 이것은 그러한 속학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일지니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랴. 물론 생산성 하면 양쪽 모두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즉 많이 벌지 못했으니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은 받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노사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또 싸우는 것일 테다. 다시 말해서 빈약이 악순환이다. 아주 가혹하게 말한다면 둘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끼리 싸운다는 뜻이 된다. 정부가 또 한번 닭대가리들의 싸움을 시킨 것이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뭐 서로 마주보는 전기기관차가 서로 달리는 거예요.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러한 악순환에 덜 적용될 것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은 먼 나라 딴 나라 아니 화성이나 금성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소상공인들은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한 사람을 줄이거나 제품의 가격을 비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네,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 주 73번이 있었는데요. 여기 그 심정. 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심정. 줄을 볼까요? 이를 두고 달린 인터넷 댓글을 보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사장 소리는 듣고 싶어서 이 얘기는 능력도 없는 것들이 사장 소리는 듣고 싶어서 회사를 차리든 뭐 구멍가게를 차리든 그래 놓고 직원을 고용하고서 그 직원한테 월급을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악담이죠. 아주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댓글이고
아주 인성이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달아내는 댓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는 댓글로 판단이 되면 이는 지극히 몰상식한 자들의 행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마 모르면 몰라도 물가 인상이 오르는 분위기로 시장의 공기가 바뀌면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혹자는 또 그런다. 생산성을 올리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그도 저도 다 해보았지만 생산성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기업자는 십자같이 멋있게 표현하여 사업을, 반면 거지같이 구차하게 표현해서 구멍가게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사업을 정리한다, 구멍가게를 정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는 무엇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 중국 동포들이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 일당도 내년부터는 오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간병인비가 인상이 될 것이고 임금이 상승으로 초래되는 물가 인상에 의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매입가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를 것이니 따라서 반신불수나 다름없이 어머니가 누워 계신 요양병원의 입원비 또한 곧 오르지 않겠는가. 결국은 최저임금의 최종 수혜자는 사용자가 되든지 노동자가 되든지 우리 국민 모두가 되는 거다니까. 그것도 부의 수혜가 아닌 부의 수혜로 말이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반어적인 그 표현이죠. 이 수혜라는 말 자체가 반어적인 거예요. 결국은 뭔가 물가가 오르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국민은 노동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다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의수, 이게 뭐 정말 어떤 그 부유함을 어떤 수혜가 아니고 반대, 아주 부정적인 그 수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 어쩌지 정말 어쩌란 말이지. 이배는 어디로 가는 거일까. 자, 여기 보면 수혜란 말이죠. 자, 6, 7천 원 하던 밥 한 끼가 이후 급격한 임금의 상승으로 좀 8천 원에서 만 원으로 가깝이 올랐다.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2019년 9월 1일 날 다뤘는데 지금 밥 한 끼 먹으려면 만 원에서 12,000원을 줘야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좀 싼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새는 밥 한 끼 먹으려면 만 원. 뭐 그냥 만 원짜리 한 명을 가져야 점심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그래서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좀 싸죠. 내지는 뭐 컵라면 한 개로 김밥 한 줄로 뭐 이렇게 때운다가 김밥도 한 줄이 뭐 몇천 원씩 하더라고요. 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을 쓴 게 2017년 7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74번 그 주석이 보면 2019년 9월 1일 날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위에 그 본문은 상당히 오래전에 써놨던 거고, 그다음에 주석 74번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다른 건데, 이 책이 발매가 된 게 2019년 11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다른 거죠. 네. 뭐 이 최저임금을 그냥 무턱대고 이제 몇 해 막 이렇게 올려댔죠.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잠시 뒤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글을 작성한 시점이나 주석을 단 그 시점이 2019년, 17년, 2018년, 저희 어머니가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하여튼 그 고무력, 과연 그 어떠한 그 이념을 가진 정치 권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를 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 전에 썼던 그 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의 날을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띄워 놔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바둑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바둑의 보급과 전승을 도모하려고 정한 날로 11월 5일이다. 즉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방송은 작년 11월 6일 날 방송이 됐었네요. 자, 방송 번호가 029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날인데 두 주제를 하루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너무 많아져 갖고 11월 5일과 11월 6일 나눠서 방송을 했던 거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바둑의 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소상공인의 날 그리고 바둑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바둑은 그 이제 두뇌 싸움이죠. 연전에 그 이세돌 그 기사하고 프로 기사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하고 그 바둑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인가
이 제도를 기사가 이기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한테 점수줬습니다. 그만큼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인간이 그 두뇌보다 뭐 더 영리하다고 할까요? 물론 뭐 그걸 1대1로 비교한다는 거 좀 어폐가 있지만은, 뭐 어쨌든 AI한테 인간이 진 그런 그 이제 바둑싸움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지능을 갖다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이제 어떤 인류의 문명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둑을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장하고 교육시킨다는 거, 정말 그 생각해 볼 일이죠. 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장기는 열심히 뒀는데 바둑은 그때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시대, 그 제가 처해 있던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 뭐 문화,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그 이제 소상공인이나 해서 인제 우리가 자영업자 애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이제 필요가 있죠. 지난 정권에서는 그 어 최저임금을 상당히 이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지지난 정권까지는 인제 순차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상폭만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뭔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인상을 한다라면은 그 업계, 즉 자영업이든 그 소상공인이든 뭐 직종에 관계없이 그렇게 그 가격 인상 요인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자영업자도 살아남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그 근로자들도 살아남고 하는 그런 그 순기능적인 그런 그 궤적을 그려오면서 인제 우리나라 경제가 쭉 진행이 되고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어 무슨 뭐 포퓰리즘이라고 인제 볼 수밖에 없는데, 소위 그 노동자들의 뭐를 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그 정권을 잡고서 첫 해에 상당히 대폭적인 그 최저임금 인상을 그 이제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인제 그 폭이 그냥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혹시 제 계산이 틀렸다라면은 그 틀렸다라면 그 점을 좀 댓글에서 한번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 그 이전 지지난 정권까지는 매년 그 어떤 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인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올라간 폭을 합쳐서 그 이제 그 기간으로 나누는 거죠. 몇 해, 뭐 예를 들어 4년 아니 5년 이런 식으로 인제 나눠 보면은 그 인제 평균 그 인상폭이 나오죠. 근데 인제 지난 정권에서는 그 첫 해, 두 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소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인상된 폭을 합하여서 그 기간으로 나눠 보면은 지난 정권에 평균적으로 인상된 거나 지지난 정권까지 평균적으로 인상된 거나 그 인상폭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 뭐 어떤 특정 정권 하에서 대폭적으로 뭐 임금이 올라갔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결국은 오를 만큼만 오른 거예요. 왜? 시장이 못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시장이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걸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뭐니, 이런 식으로 인제 정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인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문을 닫았죠. 폐업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결국은 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일자리를. 아주 그 바보스러운 정권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바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저는 그 인제 불신스러운,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정치 권력이었다라고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흡수 가능한 폭 내에서 임금 인상이 됐다라면은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어 그 뭐 폐업을 한다거나 문을 닫지 않고서도 그 근로자들을 끌어안고서 계속 갔을 텐데, 소주성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그 말 같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그 업체들이 전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인제 더 불을 지른 것이 바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어떤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거리 두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다 보니까 길거리에 어떤 그 임대 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비하게 나붙게 되고 이 결국은 전체적인 그 인상폭을 그 기간으로 나눠서 봤을 때에 그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이 오른 폭이 평균적으로 오른 폭이 인제 비슷하다라면은 결국은 '헛짓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문을 닫고 폐업을 했는데 어 정말 실험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일을 획책한 사람들이나 뭐 알고 있겠죠. 알고 했다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모르고 했다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알고 했다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자 어찌 됐든 그 파산한 업체가 즐비하고 그로부터 인제 실직을 한 사람들 생활이 궁핍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나 그런 궁핍한 계층을 갖다가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모두 다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떤 그 실업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뭐 이상한 인제 뭐 퍼주기식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인제 임금을 줘 갖고서 파트타임으로 임금을 줘서 인제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해 놓고 그걸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인제 그런 식으로 통계에 잡았고 인제 그랬죠. 그러니까 통계에 나라에서 그랬죠. 통계가 왜곡되면은 아 결국은 그 국가 사회가 망가진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결과가 인제 초래된 거다라고 어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결국은 파산된 업체 뭐 도와준다. 그런 명분. 그다음에 궁핍해진 계층을 갖다 구제한다는 그런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해서 뭐 파트타임으로 여기저기 이제 임금을 줘 가면서 어 사람을 이제 고용을 늘리고 사람의 고용을 늘리고 했던 그러한 정책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가 잔뜩 늘어난 거죠.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꼬아야죠. 꼬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간적으로 외국에서 꼬우는 돈이 인제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미래에서 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미래에서 꼬았어요. 결국은 미래 세대들에게 아 이 앞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앞 세대는 인제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기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미리. 우리 지금 이 동시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것은 자기 자식의 땀과 피를 고열을 짜서 먹은 그런 아주 나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고생을 해 갖고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풍족한 세상에 살면서 그게 부족하다라고 또 미래 시대의 돈을 끌어당겨 써 갖고서 후손들의 고열을 짜먹은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자극적으로 그다음에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짧은 시간의 역사지만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 형편없는 그다음에 실력 없는 엉터리 이 권력 집단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정말 하느님께 빌어 이제 그런 지금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소상공인 날 그다음에 바둑의 날 약간은 이제 주제를 무겁게 가서 좀 마음이 정말 무거운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그다음에 답답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착잡한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동시대를 살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